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단원 평가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어, 앞쪽 부분을 좀 풀어봤고요. 오늘은 서술형 문제 보니까 딱 두 문제, 11번, 12번이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관련해서 익힘책에서 통계 부분 문제를 일단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통계 부분 문제를 좀 풀고 제가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조건부 확률 문제도 혹시 좀 풀 수 있으면 같이 익힘책 조건부 확률 문제 조금 같이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번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표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표가 일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표를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이 표가 지금 불완전하죠. 그쵸? 여러분 알다시피 합계가 1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다 뭐 하면 더하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일단은 1이 돼야 됩니다. 양변에 우리가 4를 곱하면 이게 되는데요. 자, 한쪽 편으로 이항해서 다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6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데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여기서 A 자체를 확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 엄밀하게 얘기하면 0하고 1 사이의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A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A는 2분의 1 하나 구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V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VX만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의 x부터 구해야 됩니다. 2의 x부터. 여기 표를 우리가 다시 완성시킨다고 보면 표를 우리가 다시 완성시킨다라고 보면 그죠? 얘는 a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완성이 돼 있고 그러면 합계가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면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1, 2분의 죄송해요. 2가 되네요. 1, 1, 2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대값은 4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분사는 제곱의 기대값에 그쵸? 여러분 이미 많이 해봤죠. 그쵸? 여기다가 지금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돼 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해주면 2 이것도 4 88, 64에 4를 나누면 16이 돼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빼기 16이 되겠네. 그렇죠? 얘들이 없어지고 간단하게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x는 위아래 x1, p1, x2, p2 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vx는 x제곱의 기대값에다가 이미 구한 기대값의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했다. 그쵸?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요. 짝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답니다. 10번 던집니다. 이때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거는 나오는 횟수, 예를 들어서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x로 잡아서 일단은 10번 던지니까 이거 이항분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항분포 지금 횟수는 10번이고요. 지금 확률은 홀수 135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쵸? 네, 2분의 1. 즉, 이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이항분포인데 10,2분의 1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놈에 대한 평균과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NP. 그쵸? NPQ 하면 2분의 5가 되겠다. 맞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또 곱하면 되니까. 그쵸? 일단 얘를 구해놓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 y를 만들고 y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아하 지금 여기서 x라고 또 돼 있긴 하네. 그럼 잠깐만요. 우리 확률 변수 좀 바꿀게요. 예. 제가 임의로 y라는 놈을 횟수라고 할게요. 결론적으로 x를 지금 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y였다라고 합시다. y였다.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놈이었다. y는 횟수니까 y였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점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 이 x를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y가 홀수눈이 나온 횟수니까 y가 나온 만큼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짝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칸 움직이는데 총 지금 몇 번 던진다? 10번 던진다. 10번 중에 홀수가 y번 나왔으면 짝수는 10번 중에서 홀수 나오면 횟수만큼 빼면 되겠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y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위치 x는 이전에 횟수에 의한 y 확률 변수에 대해서 5배에서 20만큼 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E의 x와 V의 x는 요걸 적용하면 된단 말이죠. 5y-20 그러면 이전에 구해놨던 확률 기대값에다가 5배에서 20을 빼란 말이거든요. 네, 그죠? 빼란 말이니까 계산하면 5니까 5, 25 빼기 20 그래서 5가 나옵니다. 또 똑같네. 그쵸? 네, 기대값은 똑같이 5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산 Vx는 어떻게 되죠? V에 5y-20이니까 이건 필요 없겠죠. 5가 밖으로 나오면서 25vy가 됩니다. 앞에서도 y가 뭐라고 했다? 2분의 5라고 했잖아요. 25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2분의 1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버벅거렸지만 대단원 평가 문제 4번에서 그 100원짜리 금액하고 횟수에 대한 관계 했었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x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금액 부분을 y로 해가지고 그쵸? y가 100x다 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뭐 잘 모르겠다면 지난 시간 강의 끝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이항분포의 상황인데 횟수일 때 기본적인 상황이 됩니다. 횟수일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인 이 횟수일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이항분포 상황을 만들어서 평균 기대값과 분산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횟수라고 가정했을 때 일어난 횟수에다가 그때는 곱하기 100의 가중치를 줬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3만큼 가중치를 주고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2만큼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x와 y 관계를 알아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에다가 이 관계를 적용해서 그렇죠? 적용해서 변수 변환 정리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타내는 이 식을 통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단원 평가 문제에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은 다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문제가 좀 작은 느낌이 드니까 통계에서 익힘책에서 또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허용되면 조건부 확률 문제도 몇 문제 좀 풀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36쪽입니다. 익힘책. 익힘책 136쪽을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여러 번 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첫 번째 식이 나왔죠. 자, 두 번째, 기대값이 4분의 9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곱하라고 했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B, 4 곱하기 4분의 1이 기대값이니까 4분의 9다. 맞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하면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 되고요. 이항하면 이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2B가 1이 넘어가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 맞죠? 이 두 개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B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식인데 1번 뭐 2번식에다가 1번을 빼도 되죠. 그렇죠? 위치를 바꿔서 그러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2번에다 1번을 빼니까 B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 나오고요. B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위에 식 1번, 2번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죠. 당연히 A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두 개 더했을 때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났네요. A,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A는 4분의 1, B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쌤 시험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안 내고 뭐 A, B를 곱하라든지 또는 서로 나누라든지 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겠죠. 수능 문제에 대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상황에서 기대값은 9고요. 분산은 16입니다. 이때 변수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미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식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이거는 A에 EX 플러스 9인데 이게 플러스 B는 29가 된다라는 겁니다. EX가 9였으니까 대입하면 9A 플러스 B는 29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식을 변환시키면 B제곱 VX는 64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렇죠? VX가 16이니까 16B제곱은 64가 되고 B제곱은 4가 되고 B는 여기서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2가 된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2를 여기 대입시켜주면 9A 플러스 2가 29니까 9A가 27이 돼서 결론적으로 A는 3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가 3이고 B가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입니다.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 그랬을 때 임의로 2개를 꺼내고 있네요. 그쵸? 임의로 2개를 꺼내는데 파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 파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러면 5x-1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하는 거다? 일단은 2의 x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우리가 2의 x가 뭔지 구한 다음에 2의 5x-1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네. 공간을 좀 넓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머니 안에 자, 파란 공 2개, 빨간 공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개를 꺼낼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확률분 보표를 그려보면 이 상황에서 2개를 꺼낼 때 파란 공은 뭐 빨간 공이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모두 다 파란공이 나올 수 있긴 있죠. 그쵸? 파란공이 두 개가 있으니까. 물론 확률은 낮겠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는 10이 될 거고요. 그쵸? 근데 파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는 빨간 공 3개 중에 2개를 꺼냈으니까 3C2 해서 분자가 3이 될 거고요. 파란 공이 둘 다 나온다 2C2가 되겠죠. 맞죠? 1이 될 겁니다. 1. 그 다음에 한 개일 때는 2C1, 3C1. 그래서 아마 6이 될 겁니다. 예. 제가 뭐 그냥 사실 뭐 전체적으로 하면 x가 0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사실 맞겠죠. 그래서 이 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아마 과정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x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대로 한다면 위아래 곱하면 된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0 곱하기 3, 0 곱하기 10분의 3 이건 지금 제가 쓰긴 썼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곱하기 10분의 6,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분의 1. 그래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이건 0이고요. 10분의 6, 10분의 2니까 10분의 8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대값은 5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놈은 우리가 변수 바꿨을 때 어떻게 한다? 기대값은 곱하는 거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건 그대로 더하고 뺀다. 그래서 5 곱하기 5분의 4 빼기 1 했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 그쵸?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6번까지이기 때문에 3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시간을 보고 우리가 그냥 바로 맞출 수도 있고요. 조건부 확률 뭐 한두 문제 더 풀 수도 있고요. 자, 준서의 자유투 성공률은 60%, 60%. 그럼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60. 간단히 하면 5분의 3이 될 거고요. 10번 했네. n은 10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짝으로 나오면 무슨 분포? 이항분포다. 그쵸? 그때 성공 횟수를 x를 할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x에 대한 변수는 10,5분의 3인 이항분포가 된다. 그러면 이때 평균은 np 10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6 vx는 npq np p가 얘니까 q는 1 빼기 p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그쵸? 네, 5분의 2 해서 5분의 6이 12.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 날 겁니다. 네. 됐나요? 네. 6 5분의 12. 그래서 제가 쉽다고 했죠. 그래서 2점짜리죠. 2점짜리. 자,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NP 값을 구하랍니다. 이항분포라고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똑같다고 했죠. 독립시행일 때 확률. 독립시행의 일대의 확률은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요 놈은 어떻게 썼다? NCX의 P의 X승 Q의 M-X승. 아이고야. 마치라고 종이 치네요. 두 문제만 일단 더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조건을 우리가 가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에서 자,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px 이꼴 1은 여기 대입했더니 nc1 p의 1승 그 다음에 n은 아직 모르거든요. q의 m-1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px 이꼴 0일 때는요. 0은 nc0 p의
0승 Q의 N승 1이 됩니다. 그쵸? 간단히 하면 NC1은 N, 그래서 NP Q의 N-1승 이렇게 되고요. 요 놈은 1, 1, 즉 그냥 Q의 N승이 됩니다. 요 놈은.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에서 가식을 그대로 쓰면 NPQ의 N-1승은 20 곱하기 Q의 N승이 된다. 그쵸? 맞나요?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식을 쓰면 Q의 N승이 우리 PQ 모두 0이 아니다라고 하면 Q의 N승을 나눌 수 있죠. 양변에. Q의 N승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즉 NP는 20Q가 되죠. 맞나요? 이 식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이 X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뭐다? NP잖아요. 그죠? 끝났죠? 네. 그래서 이 NP 대신에 나에서, 그쵸? 나에서 3분의 20이 20Q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는 3분의 1이 됩니다. Q가 3분의 1이다. Q가 3분의 1이면 P는 1-Q니까 3분의 2.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나 조건에서 NP가 뭐라고 했으니까 3분의 20이라고 했으니까 P가 3분의 2라고 지금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N은 10이 나오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P는 3분의 2, N은 10. 그렇죠? 그래서 Q는 3분의 1. 여기서 더 나가서 NP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때 뭘 구하라고 할 수 있다? 분산 구하라 할 수 있겠죠? NP도 구하라고 할 수 있지만 분산도 구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NPQ니까 그렇죠? 이미 앞에서 구해놓은 NP 값이 3분의 20이잖아요. 맞죠? 3분의 20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면 9분의 2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더 나가서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고 하면 여기 루트 씌우면 되니까 3분의 루트 20, 루트 20은 2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네. 야, 3점짜리인데 야, 생각하기 따라서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익힘책에 나오는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까지 조금 앞에 거 푼다고 했으니까 여기 놔두고요. 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항분포 BMP를 따르는 확률 X에 대하여 N의 값이 일정할 때 VX가 최대가 되기 위한 P의 값을 N의 값은 일단 고정이에요. 고정. N의 값이 일정할 때 어떤 상수일 때 P의 값을 구하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BMP일 때 여러분 알다시피 VX는 뭐가 되죠? VX는 NPQ다. 그죠? NPQ. 맞나요? 그때 n은 그냥 상수값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상수다. 근데 q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p잖아요. 그렇죠? 한 문자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vx는 이것 때문에 np 1-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을 뽑아내고 정리를 하면 p-p 제곱이 되죠. 자, vx가 최대를 갖기 위해서 최대가 되기 위한 그럼 vx 값은 요 놈일 때 이 두 개의 곱이 나올 때 최대가 되는데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돼 있어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 뒤의 값이 최대가 될 때 vx가 최대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놈의 최대값. 맞습니까? 편의상 우리가 이 부분을 fp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fp는 그러면 우리 순서 조금 바꾸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됩니다. 즉 vn은 nfp라는 함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fp라는 함수가 최대가 될 때 요놈이 최대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로 풀면 마이너스 뽑아내고 p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려면 요 앞에 1이 있으니까 절반 2분의 1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4분의 1이 필요하단 말이고 4분의 1 사실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4분의 1 밖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적용되면서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fp라는 함수는
P 이게 뒤집어진 함수가 되기 때문에 P 이꼴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분의 1을 갖습니다. 4분의 1. 그렇죠?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다. 4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Vx의 최대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 P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맞죠? 그러면 FP가 최대값 4분의 1이 될 때 요놈이 4분의 1n으로 최대값이 되는데, 그렇죠? 이 최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P는 뭐냐? P 값이 뭐일 때다? 2분의 1일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산 Vx가 최대가 되는 P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숫자로 나오는 상황이면 여러분이 열심히 풀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원론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문제 좀 어려웠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긴 남는데 우리 익힘책에 134쪽과 135쪽의 조건부 확률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조금 문제를 한번 몇 문제라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15번이나 16번 중에 비슷하거든요, 문제가. 근데 15번은 3점짜리고 16번은 4점짜리네요. 그럼 우리가 16번 문제, 뭐 사실은 17번도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 관련해서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독립시행 관련해서. 네, 그 딱 두 문제만 풉시다. 딱 두 문제만 풀게요. 이제 더 이상 뭐 분말 안 하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사실은 익힘책도 안 풀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서 그렇습니다. 자, 1000명인데요. 1000명. 한 명이 실제로 독감 환자래요. 한 명 실제. 그러면 자, 이런 문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조건화 시키는데요. 자, A라는 사건을 독감 지금 확진자 많이 쓰니까 확진자라고 봅시다. 확진자. 진짜 독감인 사람입니다. 독감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A의 확률은 100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다. 검사의 정확도는 90%랍니다. 검사의 정확도는 90%. 검사의 정확도가 90%란 말은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 검사가 정확하게 검사한 걸 합시다. 정확하게 검사한 사건을 B라고 하면 어떤 독감 환자가 찾아왔을 때 얘를 정확하게 넌 독감이구나 라고 판단할 확률이 90% 100분의 9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또 정확하게 판정하는 검사의 정확도가 이제 또 90%라는 말은 잠깐만요. 조금 애매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독감 환자가 아닐 확률은 당연히 1000분의 999겠죠. 그쵸? 그러면 이 검사에 의하면 독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네가 독감이다 라고 한 말은 맞죠? 아닌 사람이 왔는데 네가 독감이다 라고 한단 말은 판정을 제대로 못 내렸단 말이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판정을 못 내렸단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되겠죠. 그쵸? 그죠? 지금 검사의 정확도가 90%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독감 환자가 찾아왔는데 당신 정확하게 검사를 했다. 독감 환자군요. 그 정확도가 90%니까 맞췄다. 그렇죠? 독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왔는데 미안해요.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그럼 정확하게 검사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다라고. 지금 독감 여부를 판정하는데 그러면 독감이다라고 하는 게 90%니까 독감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거는 10%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한국말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말을 바꿉시다. 정확하게 검사라기보다 독감이라고 판정. 독감 판정. 독감이라고 판정할 확률이라고 봅시다. 맞죠? 그러면 독감인 사람으로 잠시만요. 이 좀 말이 좀 웃긴다. 그렇죠? 보세요. 실제로 독감 환자, 이거는 이 A 사건 A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독감 환자. 네, 검사 결과가 독감 환자. 그렇죠? 독감으로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판정이 됐는데, 검사 결과가 독감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독감일 확률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요거분의 A 교집합 B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매번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 독감 환자가 있고 독감 환자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독감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 환자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독감 환자인데 독감이다 라고 판정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독감 환자가 아닌데 일반 감기인데 독감이다 라고 판정할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곱셈 정리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을 지금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 요놈인데 독감 환자. 독감 환자가 아닌데 아닌 상황에서 독감 환자라고 판단할 확률. 그럼 위에 이 등장인물들이 4개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차례대로 곱해주면 10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0. 그러면 이건 좀 날리고 만분의 9. 요거는 1000분의 999 곱하기 100분의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하면 만분의 999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놈은 뭐가 돼요? 요놈은 위에 있는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되니까 만분의 9 더하기 만분의 999니까 만분의 더하면 800 1008이 된다. 맞죠? 1008. 그렇죠. 만분의 1008. 그럼 다 나왔네. B 확률은 만분의 1008. 그다음에 A 교집합 B는 만분의 9.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될 이 확률은 만분의 1008분의 만분의 9. 많이 약분이 되니까 그죠? 많이 약분이 되고 9도 약분이 됩니다. 9, 1. 그래서 1은 1, 9, 28. 그래서 112분의 1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매우 낮다. 그렇죠? 매우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신 독감 환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독감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 이 말입니다. 야, 검사가 그죠? 검사의 정확도가 90%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예방이 중요한데 이걸 판정 내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111분의 2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1번을 푼다고 했죠. 자, 2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일 건데요. A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P가 앞면이 나오면 두 칸 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한 칸 이동입니다. 한 칸. 총 6번 던지고요. 6번. 어쨌든 앞면과 뒷면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죠? 확률. 그래서 횟수는 6번. 그 다음에 확률은 2분의 1.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6번 중에 몇 번이 앞면이 나오고 몇 번이 뒷면이 나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앞면이 나오는 그 개수를 R이라고 할 때 점 E에 도착하려면 6번 던졌을 때 어쨌든 뒷면만 6번 나왔을 경우에는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그쵸? A로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6번 중에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R번, 그럼 뒷면은 어떻게 되겠죠? 6-R번이 되겠죠? 앞면에 나왔을 때는 두 칸 이동하고 뒷면이 이동했을 때는 뒷면이 나왔을 때 한 칸 이동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우리 최종적인 이동 상황. 근데 원하는 것은 E까지는 4칸이거든요. 4칸. 그쵸? 근데 6번 던졌을 때 4칸 갈 수 없어요. 항상 4칸 오버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바퀴 돌고 가야 되니까 10칸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칸. 그쵸? 실제로는 4칸, 10칸, 한 번 더 이동하면 16칸 이렇게 이동했을 때가 나오는데 맞죠? 최종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칸씩 이동해도 우리가 한 칸씩 만약에 한 칸씩 이동하면 6번 하면 6칸 이동할 수 있고요. 두 칸씩 이동한다 하면 총 12칸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잖아요. 얘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면 2R 더하기 6-R이 10이니까 결론적으로 R은 6 넘어가면 4가 됩니다. 4. 그래서 R이 4일 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사실은 이양 분포의 확률을 이미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PR이라 제가 썼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공식은 똑같았죠. 6C 지금 N이 6이니까 6C 지금 R은 뭔지 모르니까 R 쓰고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다. 내가 원하는 확률.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닌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의 확률은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6승이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R이 4일 때니까 4일 때 6C 4 2분의 1의 6승 2의 6승은 64니까 64분의 64는 또 뭐랑 똑같죠? 62랑 똑같죠? 그러면 6, 5, 2, 1 하면 여러분이 1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 약분 안 됩니다. 그래서 64분의 15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익힘책에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다 못 풀어드렸는데 비슷한 문제들도 있고 생각보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문제 자체가 곱셈 정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는 조금은 몇 번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기대값과 분산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온라인 학습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 몇 문제 빼고 몇 문제는 제가 조금 어렵게 냈거든요.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있는 시험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